이제 날이 점점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일교차 때문인지 몰라도 몸이 좀 아프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봄에 먹으면 보약같이 좋은 음식들이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그게 바로 위장질환이라고 합니다. 위가 많이 차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소화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또는 약하게 태어나셔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럴 때 약처럼 쓰여지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생강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성질은 따뜻하고 맛은 매우며 오장의 담을 삭힌다 이렇게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생강은 건위 작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위를 건강하게 하는 대표적인 한약재가 바로 생강입니다. 오늘은 봄철의 보약으로 알려져 있는 생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의 유효 성분은 진저롤이라고 하는 건데요. 생강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폴리페놀 화합물 중에 하나가 바로 진저롤입니다. 알싸하고 매콤한 맛을 내는 그 성분이 바로 진저롤인 거죠. 현대의학에서도 그 효과 효능이 굉장히 우수한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생강 자체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냉기를 개선하는 데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면역력을 높여주는 역할도 할 뿐만 아니라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가 나오는 것들을 억제해주고요. 이러한 증상들이 동시에 일어나는 게 바로 멀미잖아요. 그래서 멀미를 억제해주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럽기도 한 게 바로 입덧인데요. 임신부들의 입덧을 억제하는 데도 생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도 있고요.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노화를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바로 항염, 항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암 작용까지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죠. 두 번째 유효 성분은 바로 쇼가올인데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대표적인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열 진통 작용도 가지고 있어서 중추신경계를 진정시키기도 하고요.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력을 높여주는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숄가올입니다. 역시 생강에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네요. 어디에 좀 더 효과적일까요? 생강의 효과 효능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는 이 생강은 피를 맑게 하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혈액순환도 촉진해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복통을 완화해주는 역할들도 가지고 있고요. 속이 더부룩해서 가스가 많이 발생되는 것들을 억제해주는 기능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소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영양소 흡수를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생강입니다. 살을 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살을 찌우는 거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에게도 생강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중년 이후부터는 소화 기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년의 보약으로도 알려져 있는 게 바로 생강입니다. 다음으로 생강은 면역력을 강화시켜주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강황과 울금도 모두 다 생강과에 속해 있는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생강은 항염, 항균 작용뿐만 아니라 항암 작용도 가지고 있고요. 감기뿐만 아니라 감염성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생강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이 생강을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염증이 발생했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면 이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을 가질 수 있겠죠. 우리 몸에 있는 습을 날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습이 엉키게 되면 염증으로 나타납니다. 습을 날림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절염을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염 하면 크게 두 종류로 나누는데요.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관절염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하고요. 해독 능력이 뛰어나서 이 염증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데도 아주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생강입니다. 기관지염이라든지 천식 같은 호흡기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매운맛은 폐의 기운을 돋운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폐의 기운 자체가 좋아지니까 전체적인 호흡기성 질환을 예방하거나 기침이 많이 나오거나 가래가 많이 나올 때는 민간요법으로 배하고 생강을 넣고 중탕으로 끓여서 그 즙을 마시게 되면 치료가 된다. 둘 다 폐의 기운을 높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아직도 생강의 효능 효과가 더 있는데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메스꺼움이라든지 구토를 억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다 같이 나타나는 게 바로 멀미인데요. 이렇게 멀미가 심한 경우에는 생강을 입에 물고만 있어도 멀미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와 비슷한 경우도 있죠. 그게 바로 임신부들의 입덧이라고 얘기합니다. 입덧이 심하신 분들도 생강을 입에 물고만 계셔도 입덧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 생강은 진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치통이 있을 때도 생강을 썰어서 물고만 있어도
진정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진짜 좋은 거 알겠는데요. 솔직히 맛이 없거든요. 그래서 잘 안 먹게 돼요. 이 좋은 생강을 자주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생강은 어떤 주 원료로 사용하기보다는 향신료로 조금씩밖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섭취하는 것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그게 바로 생강을 차로 드시는 겁니다. 생강차가 몸에 좋은 거는 잘 알고 계시죠? 이 생강차는 차게 해서 드실 때보다는요, 따뜻하게 드실게 효과 효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있는데요. 위염이 있거나 또는 공복에 드시게 되면 속쓰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생강청이 있는데요. 이 생강청은 우리 매실청 알고 계시죠? 매실청 담그는 것처럼 생강청을 담그셔가지고 그걸 그냥 떠서 드셔도 되고요. 또는 뭐 요리에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따뜻한 물에 차처럼 끓여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강초절임도 있는데요. 이런 생강초절임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일식집 가면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이 생강초절임은 입을 개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비린내를 비롯해서 잡내를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요. 입맛을 돋아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회와 같은 식품들은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잘못 드시게 되면 배앓이를 하거나 아니면 설사를 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생강 초절임과 같이 드시게 되면 배앓이라든지 설사를 먹게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강에 대한 효능 효과 그리고 또 드시는 방법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꼭 필요한 식품이 바로 생강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비위 기능이 약하시고 또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중년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생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